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천일고속인데 천일고속이라는 기업을 기본 알고 투자하자라는 주제입니다. 목차로는 천일고속의 기업 개요와 주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천일고속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고속은 전체 고속버스 회사 중 8개사 중 하나이고 노선이 144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 운송업이죠. 노선에 따라서 운행 횟수를 전체 고속 회사와 공동으로 조정하고 있어 시장이 아주 제한되어 있죠. 사실 고속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 인허가 사항이라서 SOC 인프라로 볼 수가 있겠고, 정부의 국토개발 정책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부의 노선 정책 이슈도 체크해 보아야 하는 기업이죠. 주요 매출은 운송사업부가 96.5%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속버스 이용객이 천일고속의 매출액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결국 고속버스 이용객 증가가 천일고속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고속버스는 18년도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즈음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장기간 운전해야 하는 버스 운전자의 경우 52시간이 금방 채워져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더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더욱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고속버스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폐선된 노선도 많아졌고, 코로나 기간 동안 동해인 KTX, 중앙선 KTX가 개통이 되면서 23년 들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마저 운행하지 않는 고속버스가 50%에 육박할 정도로 버스 업계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매출 비중만 보더라도 18년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20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적자폭이 커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터미널을 역 옆에, 터미널 역 옆에 바로 짓고 환승센터처럼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안동시의 안동터미널이 있어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가까운 미래에도 여전히 기차로 갈 수 없는 곳을 기차 플러스 버스에 빠른 환승으로 보완하고 공생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속버스가 정체하는 버스 터미널 부지가 매우 넓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 도심 내에서는 그렇게 넓은 부지를 찾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이 터미널을 인수한 뒤에 터미널 시설을 건물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지하로 내려서 그 위를 상업시설,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터미널 특성상 이렇게 해도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실외시설이 실내로 이전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는 인천터미널. 인천터미널은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백화점이 있죠. 그리고 지하로 내린 것 같은 경우는 성남터미널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슈 체크가 천일고속의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천일고속은 품절주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주 현황을 보자면 최대 주주가 85%, 86%에 육박해서 유동주식수가 약 14에서 15% 정도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 고속버스에 대한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천일고속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즉, 다시 정리하자면 천일고속은 정부의 노선 정책이나 그리고 버스 터미널의 변화가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